진성대군 중종은 조선 11대 왕으로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어. 반정 공신들의 추대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제대로 된 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어. 이에 왕권을 강화하기 원했던 중종이 급진 개혁 성향의 살인파 조광조를 등용했지. 그는 청거제와 시험제를 혼합한 헬량과를 1517년부터 준비하여 1519년 4월에 실시했어. 이때 자신에게 동조하는 살인 세력을 다수 등용했지. 조광조는 도학정치 실현을 위해 끝없이 노력했는데 중종에게는 직접 스승을 자처하며 경연을 통해 밤낮없이 배움을 강요하고 왕도 정치를 요구했어. 또한 토지를 국유화하여 실제 농사짓는 농민에게 나누어주는 균전제와 토지 소유의 상한을 정하는 한전제를 실시해야 한다 주장하여 훈구 공신들의 심한 반발을 샀으며 심지어 중종반정 공신들의 위훈을 삭제하자는 상소를 올렸지. 이에 훈구 공신 일파인 홍경주의 딸이자 중종의 후궁인 희빈 홍씨가 계략을 세웠어. 궁궐에 있는 한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씨를 써서 그 부분만 벌레가 파먹게 했지. 이를 본 사람들이 마치 자연적으로 나뭇잎 위에 주초위왕이 쓰여져 하늘의 계시라도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하여 중종이 이를 알게 한 다음 조광조와 사이가 틀어지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어. 주초위왕이란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야. 이 중종은 안 그래도 조광조의 과격한 개혁과 스승 노릇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때라 조광조를 쳐내기로 했지. 이에 1519년 중종 자신이 등용했던 조광조와 헬량과 출신 신진사림 핵심 인물들을 모두 숙청해버렸어. 이 사건이 바로 역대 세 번째 사화인 기묘사화야. 기묘사화 이후 중종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훈구 공신들의 기세가 오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번엔 살인이 아닌 외척을 통해 훈구 공신들을 견제하려 했어. 결국 고민 끝에 아내인 장경왕후의 집안 사람들, 바로 외척 파평융씨 집안에게 힘을 실어주었지. 그런데 중종의 예상과는 다르게 외척 세력 내부에서 갈등이 심화되었어. 윤임을 필두로 하는 대윤과 이후 윤원형으로 대표되는 소윤이 서로 대립하면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겨나게 되지. 허나 이런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지 못한 채 1544년 중종은 세자 2호에게 왕위를 선양한 후 재위 39년 만에 승하하게 돼. 중종은 3명의 정실부인이 있었는데 반정 이전에 혼인한 첫 정실부인 신씨는 반정 직후 7일 만에 연산군의 처남 신수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배출당하고 말았어. 그래서 사실상 첫 왕비로 여겨지는 두 번째 부인 장경왕후는 중종 10년에 원자를 낳고 몇일 만에 사망했고, 이에 소윤파인 윤원영의 누나 문정왕후가 책봉되는데 그녀는 34세,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에 경원대군을 낳았고 이후 세자호를 차별하기 시작했어. 앞서 말했듯 세자호는 생후 몇일 만에 죽은 장경왕후의 자녀이자 계모인 문정왕후의 눈칫밥을 먹으며 24년간 세자로 지내다 왕위에 올랐지. 조선 12대 인종은 여러 사건들로 다사다난한 세자 시절을 보냈지만 다행히 생모 장경왕후의 친오빠인 윤임을 필두로 한 대윤 세력의 정치적 지지를 받으며 즉위했어. 인종은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유교 사상이 충만하며 인자한 성품이었어. 인종은 즉위 직후 조광조를 신원하고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중종 때 좌초된 도학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지. 또 이를 통해 소윤파 외척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거야. 허나 안타깝게도 즉위 직후부터 맥이 약하고 극도로 여유였다는 진단을 받았던 인종이 재위 9개월 만에 갑작스레 붕어하고 말았어. 인종이 붕어한 1545년 그의 이복동생이자 12살에 불과했던 경원대군이 즉위하게 되는데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고 소윤인 윤원영 일파가 권력을 잡게 돼. 이 소윤 일파가 명종의 즉위 후 대윤 일파 윤임과 인종이 등용한 살림 세력들을 역적으로 몰아 사사화하는 을사사화를 일으키지. 이 네 번째 사화에서 유배를 가거나 죽은 이의 수가 거의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해. 이때 파면된 살인 중 그 유명한 유학자 퇴계 이황도 있어. 잠시 살림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이 살림 세력들은 앞서 다룬 무호,
갑자, 기묘, 을사 네 차례의 사화로 크게 타격을 입지만 지방의 서원과 향약을 통해 세력을 유지했어. 서원은 유학자들을 기리고 양반가의 자제들에게 성리학을 교육시키기 위해 지방에 설립된 교육기관이고, 향약은 상부상조의 전통과 유교윤리를 결합한 것으로 사림들은 유교 사상을 통하여 지방민을 교화, 통제하게 되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앞서 언급한 퇴계 이황이야. 이 이황은 현세대 천원 지폐의 모델로 널리 알려진 위인이기도 하지. 퇴계 이황은 을사사화 이후 복직되어 지방에 근무할 때부터 유교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50대엔 소수서원 설립에 기여했고 60살엔 완전히 은퇴하여 고향에 도산서원을 설립해 유교를 가르치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어. 또 이즈음 선조 때 심화되는 붕당의 양갈래의 사상적 축, 젊은 율곡 이이와 작년의 퇴계 이황이 편지로 교류하기도 했지. 이렇게 지방에서 성장한 사림 세력은 명종 제위 말기 외척 윤원형과 연루된 훈구 세력이 몰락할 때 중앙으로 대거 진출하여 이후 중앙 정치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었지. 명종 제위 시기의 대부분은 명종 엄마 문정왕후의 권세를 등에 업고 명종 외삼촌 윤원형이 탐욕을 부렸으며 그의 세력들이 횡포를 부려 나라가 혼란한 시기였어. 이에 명종은 1553년 어머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친정을 하게 되었을 때 문정왕후와 윤원형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의 처외 숙부 일양 일파를 기용하여 힘을 실어주었어. 허나 이번엔 그들이 명종을 등에 업고 횡령을 일삼았고 정작 목표인 윤원형이 아닌 엄한 사림들과 대립하는데 이에 친사림 외척인 신이겸 등에게 결국 숙청당하고 말았지. 이후 문정왕후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명종의 위에서 거의 여왕처럼 권력을 행사했어. 세월은 흘러 1565년 4월 그 설이 빨갛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났어. 명종은 그제야 윤원형을 내쫓고 지방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며 올바른 정치를 하려 했어. 하지만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불과 2년여 후인 1567년 병으로 승하하고 말았지.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명종은 후사가 없었던 거야. 이에 명종의 아내인 인순왕후가 나서서 차기 왕으로 하성군을 지목했어. 근데 이 하성군은 누구?